33년 공무원 생활 끝 61세에 깨달은 충격적 진실. 연금만 믿다 망했다. 아, 난 연금 나와서 괜찮아. 33년간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일해온 61세 박 선생님의 입에서 은퇴 전 자주 나왔던 말입니다. 집도 있고 자녀들 교육도 마쳤고 매달 연금 180만 원이 꼬박꼬박 나오니 노후는 걱정 없다고 믿었죠. 그런데 은퇴 1년. 박 선생님은 말합니다. 연금만 믿은 내가 바보였어. 삶이 이렇게 허전하고 빠듯할 줄 몰랐어.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다면 아마 당신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 후 새로운 삶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 중일 겁니다. 연금은 든든한 기둥이지만 삶을 지탱하는 전부는 아니다. 사람들은 공무원 안정된 노후라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민간 기업보다 비교적 보장이 잘 되어 있고 국민연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금은 소득이지 삶은 아니다. 아무리 연금이 있어도요. 하루 24시간을 채울 일, 누군가와 나눌 이야기, 건강을 지킬 루틴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금방 무너집니다. 그리고 연금만으론 생각보다 넉넉한 삶은 어렵습니다. 이제 사례를 하나씩 볼까요? 사례 1. 공무원 퇴직했는데 하루가 너무 길어요. 박 선생님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고 민원 보고서 쓰고 후배들 챙기고 회식까지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엔 아무도 박 선생님을 찾지 않죠. 처음엔 좋아했답니다. 드디어 쉰다. 그런데 일주일, 한 달, 세 달이 지나면서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목표가 없고 누가 나를 기다려주지도 않고 가장 힘들었던 건 쓸모없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게 생각보다 큰 정신적 충격이더랍니다. 돈 문제가 아니었죠. 정체성이 사라진 겁니다. 이건 은퇴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사례 2. 연금 200 나오는데 생활비가 왜 모자라죠? 65세 이 씨는 교육청에서 정년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연금이 매달 200만 원 넘게 나오는데 이상하게 늘 돈이 모자랍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고정 지출이 많아요. 관리비, 통신비, 보험, 자녀 결혼 자금 대출 상환 등 예전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요. 외식, 쇼핑, 취미생활 등에서 지출을 줄이지 않았죠. 의료비는 점점 늘고 있어요. 건강검진, 약값, 치과 치료비는 별도로 큰 부담입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연금만으론 숨은 유지가 돼도 삶의 품격을 유지하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이사도 고민 중이랍니다. 사례 3. 퇴직 후 6개월 아내랑 대화가 끊겼어요. 전직 세무공무원이었던 60대 김 씨는 퇴직 후 갑자기 집에만 있게 되자 아내와 자주 다투게 됐습니다. 왜 맨날 집에만 있어? 하루 종일 폰만 보냐? 밖에 나가서 뭐라도 좀 하지. 결국은 말도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더 많아졌죠. 퇴직 후 부부 갈등은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집에서 쉬는 건 좋은데 아내는 오히려 남편이 집에 있으면 피곤하다고 느끼죠. 게다가 남편은 내가 연금 벌어왔잖아 라는 생각에 서운함이 쌓이기도 하고요. 결국 김 씨는 마을 도서관 자원봉사부터 시작해 동네 문화센터에서 노래를 배우고 하루를 밖에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나가서 땀 좀 흘리고 누군가랑 웃고 이야기하고 들어오면 집안 공기도 달라지더라고요. 은퇴 후 진짜 삶을 준비하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이겁니다. 연금은 수입의 일부일 뿐 삶의 전부가 아니다. 은퇴 후 삶의 의미, 리듬, 목표가 있어야 한다. 정신무장이 없으면 연금이 있어도 삶은 무너진다. 정신무장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루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모습으로 늙고 싶은지, 누구와 소통하며 살고 싶은지를 미리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준비시간 계획, 건강관리, 소소한 수입 창출, 인간관계 정리 등을 실천해 나가는 거죠.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혹시 당신도 연금만 나오면 괜찮겠지라고 안심하고 계셨나요? 혹은 퇴직하면 좀 쉬다가 뭐라도 하지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그런 생각들이 쌓여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누구지? 왜 이렇게 외롭지? 돈이 왜 모자라지? 라는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의 설계도를 다시 그려보세요. 연금은 그 설계도의 벽돌일 뿐 기둥도 지붕도 인테리어도 아닙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 지금부터라도 다시 만들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칼럼 정신 무장 없는 은퇴는 고요한 파산의 시작입니다. 은퇴 후 삶이 망가지는 데는 큰 사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의욕 없는 하루, 계획 없는 시간, 줄줄 새는 돈, 말 없는 식탁. 이런 작은 균열들이 어느 날 노후 빈곤이라는 거대한 붕괴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퇴 후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연금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생활 전략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당신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향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라. 퇴직 후 삶은 자유보다 무질서에 더 가까워집니다. 오전 10시까지 침대에 있다가 폰만 보다가 하루가 훅 가는 건 금방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울감이 찾아오고 몸은 점점 무기력해지죠. 그래서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하루 루틴 만들기입니다. 아침 기상시간, 가벼운 운동, 식사, 봉사활동, 취미, 독서, 산책. 딱히 생산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 하루가 흐트러지지 않게 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꾸준히 해내면 삶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자존감도 유지됩니다. 퇴직 전보다 정신이 더 건강해졌다는 분들도 많아요. 둘째, 연금 외에 소득원을 만들어라. 연금으로도 살 수는 있지만 하고 싶은 걸 하며 살 순 없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직장을 다니라는 건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요. 평생 글을 잘 썼다면 블로그나 원고 대필, 재능이 있다면 동네 아이들 과외, 공방, 카페, 유튜브, 재택 알바, 택배 보조, 작은 농사까지. 소득이 아니라 역할이 생기면 삶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매달 3,050만 원이라도 내 힘으로 버는 돈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셋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퇴직하고 나면 인간관계가 확 줄어듭니다. 특히 직장 중심이었던 사람들은 친구도 대화 상대도 줄어들죠. 그런데 사람은 관계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외로움은 건강까지 망가뜨려요.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나 소모임을 꼭 활용해 보세요. 독서 모임, 걷기 모임, 취미 강좌, 자원봉사, 지역 도서관 프로그램, 실버 창업 동호회. 초반엔 어색해도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은 생각보다 큰 활력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말.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삶의 진짜 시작일 수 있어요. 회사에서 정해준 시간표 없이 온전히 나의 리듬으로 사는 첫 경험이니까요.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그 자유는 혼란과 침묵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나는 이제 뭐하지? 라는 질문이 쏟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연금보다 먼저 삶을 지탱할 정신적 기반, 하루를 설계할 루틴,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 나만의 소득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은퇴 후에도 지금도 괜찮아. 아니, 지금이 더 좋아졌어. 이 말을 꺼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 글을 읽으신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연금만 믿고 있다가 박 선생님처럼 뒤늦게 후회할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진짜 인생의 이막을 차분히 준비해 볼 건가요? 결정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면 아직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